자, 지방선거 이 사람, 오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선 송영길 인천시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재선 도전하시는 건데 공식 질문이거든요. 왜 인천시장 2번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짧더라고요. 인천시가 서울보다 넓어요. 그리고 인천이 사실 일이 제일 많았습니다. 엄청난 대형 산업도 많았고, 또 부채도 많았고, 거기에 연평도 폭격 도발 사태까지 있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치른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또 아시안게임 준비해야 되죠. 이 모든 거를 제가 정말 4년 동안 제가 열심히 뛰었습니다. 매일 지하철 타고 다니고 어쩔 때는 정말 이게 링거리를 꽂아가면서 뛰어서 이 부채 문제를 정리하고 드디어 부채가 줄어들고 올해는 흑자 결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시안게임도 경기장도 16개를 다 건설했고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제가 온몸으로 뛰어서 이제 인천시장이 잘 파악이 됐는데 지금 바꾸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반 회사에서도 이제 어떤 직원을 채용해서 막 숙련이 돼서 일하려고 그러는데 바꾸게 되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이것을 좀 마무리해야 될 책임감을 느끼고 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태산이시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4년 동안에 좀 부족했던 부분,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4년 동안 이것만큼은 진짜 내가 해내고 싶다라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네, 아무래도 워낙 많이 벌려놓다 보니까 원도심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다 마찬가지.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을 이제 제대로 해서 원도심을 완전히 활성화시키는 것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좀 부족했던 점을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해서 원도심의 어떤 모델을 제가 만들어 보기 위해서 송영길표 주거정책 누구다지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이번 달에 4월 달에 분양을 하는데 이게 성공하면 원도심 출구 전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궁금한 것이요.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이 나가서는 걸로 됐지 않습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는 다른 후보가 있거든요. 정리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네, 이게 아마 이제 지금 우리가 신당을 창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당헌 당규가 만들어지면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절차라는 게 경선이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결과를 봐야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라는 게 지금 임박해 있는데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시점인데 인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상하시기로는 어떻게 단독 후보가 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시는 거예요? 잘 되겠죠. 네, 지금 인천시장을 맡고 계시니까 인천 시민들도 많이 만나실 거고 그리고 지하철도 타고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인천 시민들이 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던가요? 뭘 원하던가요? 주로 뭐 제가 지금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또 요즘에 현장을 다니면서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고생했다. 고생 많았다라는 것을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설거지 하느라고 전임 시장 때 이렇게 벌려놓은 사업들을 마무리하느라고 고생이 많다. 좀 잘해주라. 이런 격려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안상수 전 시장 때부터 그렇고 그 부채를 받으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통 보면 한 10조 넘는 부채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줄이셨어요? 줄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인천시 부채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우리 인천시 부채가 영업부채를 제외하면 한 9조 4천억쯤 되는데 영업부채를 포함하면 12조 8천억쯤 돼요. 많죠. 많은데 송영길 시장 되고 부채가 늘었다 이런 지적하는데 일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하루에 11억씩 1년에 4천억씩 이자가 나가요. 제가 임기 동안 1년에 4천억씩 3년이면은 1조 2천억이잖아요. 1조 6천억 4년이면 이렇게 갚았고 이 와중에 아시안게임 경기장 16개를 다 짓고 지하철 2호선은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비용이 늘어났죠. 그러나 이제 드디어 10년 만에 계속 증가하던 부채가 작년부터 꺾여서 줄어들기 시작했고 올해는 800억 흑자 결산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제가 3년 만에 이거를 잡아서 이제 부채를 줄여가고 관리해가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서 부채 감축을 어떻게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아시안 게임도 남지 않았습니까? 아직 투자할 것도 많은데 좀 걱정 많이 안 되세요? 아시안 게임 경기장은 이미 다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처리가 됐고 모든 게 다 끝났으니까 더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까? 이미 다 이제 4월달 다음 달에 주 경기장이 완공되면 아시안 게임 경기장은 다 완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비용들을 이렇게 줄어들고 이제 부채를 본격적으로 줄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더구나 저희가 투자 유치를 서울 경기를 이기고 1등을 했잖아요. 그린필드 투자를 저희가 1등을 했고 고용률이 1등이고 작년에는 이 안행부에서 주관하는 국정평가에서 우리 인천광역시가 서울 경기도를 이기고 전국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고 요즘에는 세수도 늘어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미단시티 영종도에 카지노 허가가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 이게 한 4천억 이상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새누리당에서 유정복 전 장관 나오셨고요. 그리고 또 박상은 의원도 있고 이건 새누리당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지율을 보니까요, 여론조사 송 시장님이 높거나 비슷한 건 있습니다. 근데 정당 지지율을 보니까 인천에서 새누리당이 훨씬 높아요. 그렇습니다. 이 재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향이 있겠죠. 있겠으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또 국회의원 선거와 다른 면이 있고 지방의 살림꾼을 뽑는 것이고 이게 무슨 큰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의 핵심 주제는 4년 동안 고생한 송영길 체제를 한 번 더 신임을 해서 아시안게임을 마무리하고 여러 가지 지금 투자 유치된 것들을 정리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바꿀 것이냐를 선택하는 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 정치 구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저는 인천 시민과 함께 4년 동안 제가 땀 흘려온 성과를 기초로 신임을 또 겸허하게 받을 각오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정복 전 장관이 이제 출마를 선언한 뒤에 딱 이제 지지율을 비교해보면 출마를 선언하고서부터 이 시장님과 같은 지지율을 거의 비등비등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타파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어차피 이 여론조사가 응답률이 너무 낮고 이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 느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다녀보면 시민들이 고생했고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게 중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천시정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김포의 10배입니다. 김포로 30만, 이게 300만 도시가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바로 파악이 되는 게 아닌 거고, 종이로 책상에서 읽어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 현장에 가서 생생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어울리고, 부대끼고, 부딪히기도 하고, 제가 우리 인천에 섬이 168개가 있어요. 옹진군. 옹진군. 인천광역시장 역사상 처음으로 7개 면을 다 돌았다 그럽니다. 제가 유일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부평농장, 예를 들어 한센인들이 또 있어요. 우리 인천에. 청천농장 이런 데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왔대요. 인천시장이 온 것은. 그런 데가 곳곳에 그늘진 곳이 많습니다. 제가 시장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했던 게 각 군구청의 환경미화원들과 같이 아침 식사를 하는 거였는데 한 아주머니가 제가 한 30년 시청에 와서 이렇게 청소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시장님하고 아침 식사한 건 처음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한 예지만 그렇게 구석구석 4년 동안 뛰어왔습니다. 이 살아있는 이 경험의 성과를 기초로 인천 발전을 위해서 다음 단계로 준비해 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어쨌든 지금 인물 그리고 송영길 시장이라는 인물이 인천에서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계시는데 여건은 대통령 지지율도 나쁘지 않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야권 통합이 된 이후에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는 그런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조건은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각오를 간략하게 인천 재선에 도전하는 각오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야당 시장이지만 한미 FTA를 찬성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제가 국회의원 시절 때도 저는 당리 당략보다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해왔다고 자신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천시장으로 있으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협력을 해서 GCF, 녹색기후기금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UN 본부 기구를 유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큰 성과로 봅니다. 박근혜 정부하고도 협력을 잘해서 월드뱅크를 유치했습니다. 우리 인천에. 마찬가지로
야당 시장이 오히려 국정협력을 할 때 초당적 협력이 나오고 국회의 반대를 설득해서 진정으로 지역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말을 받아 쓰는 비서가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을 설득하고 민심을 전달해서 대통령이 균형 있게 국정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야당 시장이 돼서도 필요할 거는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잘못된 것은 반드시 시정해서 인천을 발전시켜 나갈 자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